안녕하십니까. 미친 꿈의 차트 강남군선 정우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소폭의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가 크게 문제가 좀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좀 어느 되고 있죠. 미증시가 가파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안정감을 찾은 것처럼, 그래서 시장은 문제가 없을 텐데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주식계 싹쓸이. 그만큼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싹쓸이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지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증시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샵 0988 공명으로 문자 보내주게 되면 노란톡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입장하시게 되면 지금 바로 입장하시게 되면 무료 정보 드릴 겁니다.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좀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방송 출연을 못하고 지지난주에 방송 출연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렸던 코스피, 바로 꿈의 로직의 강남근손의 차트에 2월 17일 날 코스피 지수가 하락 화살표가 찍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후 주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정말로 찍히고 나서 주가는 좀 하락세가 좀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의 중간에 반등, 이런 반등이기 때문에 오늘의 소폭의 상승을 본격적인 상승이다, 조정이 끝났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월봉에서 여전히 조정당 조정이 한 번도 음봉이 나온 적이 없고요. 심리 자체가 모든 지표가 과열권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의 눌림목 조정은 필요하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일봉 차트에서 22선 기준의 대응을 한다는 것은 돌파되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22선 아래에서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흐름은 크게 급격한 하락만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소폭의 이런 등락장 속에서 종목 장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그동안 빠졌던 것이 이제 국채금리에 대한 상승인데 일단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공포지수도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락장이 온다? 아직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이 고수3를 통해서도 각종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락장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나오고 나서 그 유동성으로 돈을 끌어올리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에 들어가요. 그러면 실적 장세에 들어가면서 유동성 랠리의 일시적인 거품이 꺼지면 잠시 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락장이보다는 쉬어가는 조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동안의 월봉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자, 보시게 되면 2개월 동안의 조정을 받았죠. 코스피는 조정받지 않았지만은 코스닥은 받았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속에서 코스닥 테마 개별주 종목 장세가 연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반에 하락장이 올 리는 없을 거고, 경기 부양이 이제 통과가 됨에 따라서 3월달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자체가 중간 어떤 탄력의 둔화로 인한 반락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지수에 대한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주 종목 장세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은 상관없이 매매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장은 전강, 중약, 후강 장세가 좀 나왔죠. 일단 무엇보다 아직 미국 추가 부양 정책 기대감이 끝나지 않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양해가 이번 주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로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1.4%대 초반대까지 좀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일단 주말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월요일 날 쉬었죠.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월요일 날 좀 강했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좀 강했던 부분은 월요일 날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후반영이 된 거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전반적으로 지금 하반기 기아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인데 상반기에 먼저 기선 제압을 하고 있죠. 아이오닉 5가 사전 예약 판매만 2만 5천 대 가까이 판매량이 이뤄지고 있죠. 그만큼 앞으로 이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 이 기대감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앞으로 이 전기차 하면 테슬라와 현대 기아차 쪽에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전기차 같은 경우 시장에서 지금 예전에 2008년도 때 스마트폰을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그럴 때가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국 양해 개막 그리고 이제 미국 추가 부양책 이슈를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계속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 이제 투심이 개선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오늘 다시 외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 전환이 이뤄졌죠. 다음 주가 미국 추가 부양 정책 합의가 데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도 이번 주지만 다음 주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권 선생님. 예, 지수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이제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보시죠. 제가 이제 요 종목 설명드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K사인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사인은 제가 이제 2월 10일 날짜에 이제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꿈의 로직의 강남고선 차트에 상승신호 포착된 종목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가 최근에 한번 많이 붐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강세가 나면 당연히 블록체인 쪽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당연히 이제 이런 전자화폐, 이런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발전할수록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쪽도 같이 한번 움직였던 흐름이고, 월봉 한번 차트 볼까요? 이 월봉에서 보게 되면은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졌죠. 저번 달에. 근데 그 전에 이미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고 거기를 넘어서면서 대박이 터졌죠. 근데 이제 제가 2월 10일 날짜에 바로 2월 10일이면은 바로 요 날짜가 되겠네요. 요 날짜에 방송에 출연해서 큰 시세를 엿보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상승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꿈의 차트의 바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 바로 월봉상에 이미 지난달에 매물대가 최고 대량가 터졌던 시점을 이 종가, 바로 9월 달이죠. 작년도 그 종가를 넘어섰는데 넘어서는 과정에서 거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양봉음봉에 반복된 박스권을 그리고 나서 돌파가 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냥 돌파가 아니고 여러 번의 횡보를 보였다. 근데 거래가 없었다. 거래가 터졌으면 물량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거래가 없다는 건 매물 소진 상태 속에서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횡보를 보이면서 한 번에 눌림목 줬기 때문에 힘을 충분히 비축한 과정에서 올라간 만큼 탄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세가 분출됐고 여기서부터 수익률 자체가 아마 거의 50%인가 터졌나요? 굉장히 많이 강세를 띄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상투라든가 고점 신호가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등락이 있는 것뿐, 단기적인 일봉의 5위선 내지 중기적인 5주선에 대한 기준만 잡고 점진적 상승 여지는 아직까지 열려있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또 보도록 할게요. 바로 두올인데요. 두올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꿈의 로직의 강남구선 차트에 1월 19일 날 상승 신호가 포착된 종목으로서 바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상한가의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요. 1월 19일이면은 바로 요 날짜가 이제 되겠네요. 요 날짜에서 신호가 포착돼서 들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은 이제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에 대한 돌풍이 이뤄짐에 따라서
국내 사전 계약이 하루 만에 23,760만 대다. 그래서 지금 돌풍 속에서 아이오닉 관련주에 대한 급등이 나오고 있죠. 아이오닉 5에 대한 시트커버 및 친환경 원단 수주를 함에 따라서 아이오닉 관련주로서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이제 두올인데,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이 역시 월봉입니다. 모든 건 답은 월봉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시점. 근데 터지는 달에 소화를 거쳤다는 거예요. 자, 윗꼬리가 형성되면서 소화를 거치고 거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위에 매물이 없는 만큼 가볍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시세 분출이 이어지면서 과거에 2018년도에 대한 고점까지도 돌파가 이뤄지는 찰나에 놓였다는 점은 일단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아직까지 심리가 50권에 놓였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그래서 일봉에서 약세 신호, 5일선 붕괴, 어떤 특정한 어떤 하락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점진적 추가 상승을 노린 전략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기적으로도 아직까지 중기는 심리가 과열권에 들어갔다는 것이 좀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 매매를 한다면 내일 같은 경우가 단기적 수익률을 챙긴다. 혹은 반을 챙긴다. 반은 중기로 간다. 이렇게 전략을 짠다면 좀 더 안정감은 있겠죠. 주봉이 심리가 과열거리이기 때문에. 혹은 이제 애플카 관련된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될 경우에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현대기아차와 애플과의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호재가 터진다면 자동차 부품주인 두올 역시 한 번 더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남겨져 있는 만큼 전량 우리가 매도 관점 가기보다는 일부는 끝까지 확인 매도 관점이 좀 더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분석은 그렇지만 전략은 돈을 많이 못 벌었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빠르게 대처가 안 된다면 주봉이 과열권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적당히 최소한 반 이상 혹은 전량 수익을 챙기고 다시 반락을 이용한 전략을 체크하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매매 전략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이번에 저도 좀 이제 자동차 위주로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설명드렸던 현대 비엔지스트를 먼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이 현대 비엔지스트 같은 경우도요, 현대차 그룹 계열사죠. 이제 현대제철이 최대 주주로 있는데요. 자동차용 냉형 강판 제조업체죠. 일단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현대 비엔지스트는 이제 2월, 특히 이제 3월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3월 달에 이 LG 아우시스 쪽에 자동차 소재 사업부 인수 본계약이 이제 임박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기업이죠. 그런데 이 현대비엔지스틸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5일선 회복 안착 이후에 적산벽이 나왔죠.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오늘부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빨갛게 올라오고 있고요. 투자 심리도도 침체권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이 현대비엔지스텔은 작년도에 이제 당진 공장을 준공하면서 올해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LG 하우시스 쪽에 이제 분기약을 체결해서 인수를 하게 되면 올해부터 해서 특히 내년도 이제 매출 2조 원대를 도전한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외형 확대가 좀 될 예정인데요. 이 현대 비엔지스를 지금 아직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고요. 실적 대비 그렇게 고평가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우월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요. 앞으로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26,000원대 이 중반대 고점 돌파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패턴에 초점 맞추면서 추가 반등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경계성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경계한 이후에 다시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죠. 아직 재료가 끝나지 않았기에 이번 주 조금 더 주 중반 이후까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현대비엔지스틸 설명을 마치고요. 오늘 제가 신규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NCN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NCN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죠. 바닥권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이 NCN 같은 경우 그 이유가 삼성전자랑 자율주행 CPU 칩을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기업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NCN 같은 경우는 임원도 지분을 많이 확대를 했던 기업이고요. 지능형 반도체 엣지 분야 쪽에서 국제 주관사로 역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지금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차세대 전략 반도체 관련주로서는 역시 손색이 없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NCN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수 있죠. 자동차 쪽으로도 볼 수 있고 반도체 쪽으로도 볼 수 있고 자동차 쪽은 최근 들어 현대차 쪽에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오늘부터 5일선 회복하면서 첫 5일선 회복과 함께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까지 올라왔죠. 주식은 항상 첫 5일선 회복되고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럴 때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NCN 같은 경우는 MACD가 이제 빨갛게 지난달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이제 장기 60개월 이평선 돌파와 함께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이 시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자율주행 CPU 칩으로 재료만으로 10,000원대까지 육박을 했던 기업이죠. 바닥에 있을 때 벤처 캐피탈 그리고 최대 주주 임원들까지 추가 매수가 들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 아직 안 빠져나갔습니다. 재료 아직 안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는 전략 양호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제가 세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신성 ENG라는 종목인데요. 이 신성 ENG 하면 대표적인 태양광 모듈 업체로 알려져 있죠. 올해 이제 1분기부터 해서 김제 쪽에 고출력 태양광 모듈을 100% 공장이 이제 풀가동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쪽과 배터리 쪽 이쪽에 설비 투자 대표적인 수혜주죠. 클린룸, 드라이스룸 이게 반도체와 배터리 쪽에 필수 설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로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쪽에 대규모 대기업들의 투자가 진행된다고 하면 직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이죠. 신성ENG 한 가지 재료가 더 나왔습니다. 일단 주총에서요. 이번에 사업 목적을 추가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 전기차 쪽과 2차 전지 쪽에 추가적으로 사업 목적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료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부터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신성 ENG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5일선 회복과 함께 종가 강세일봉이 나왔고 이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신미도가 오늘부터 50까지 올라왔죠. 이제 변곡점에서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둥글게 5주선 회복과 함께 역시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봉 주봉이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번 달부터 5개월 이평선 회복 시도되고 있죠. 3월 중순 이후에 주총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이런 사업 목적 내용들은 3월 중순 이후에 구체적인 역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베일을 벗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주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 그리고 계열사까지 지분을 확대했다는 부분, 그 부분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한일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중에서도 한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가 재료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보안 솔루션이 블록체인 기반, 역시 차세대 MTS에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던 기업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과 재무 상태가 양호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차트를 보면 721선 돌파, 지지받고 움직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721선을 이제 돌파, 지지받고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역시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일봉상 오늘부터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번 주 중기 200주선 돌파와 함께 적산병이 나오게 되죠. 양선 3개가 나온다. 그게 바로 적산병인데요. 그만큼 적산병이 나올 때 좀 신뢰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차트를 볼 때요. 역시 스토캐스틱 지표가 주봉도 50 이상으로 올라왔죠.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도 이미 50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요. 2015년도 때처럼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이번 달부터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관련주 중에선 이렇게 실적과 재무 상태가 뒷받침되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한일 네트워크스는 꾸준한 또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성공투자의 키워드, 그리고 실적, 개선, 그리고 재무 상태 양호, 그리고 이렇게 장기 평선 돌파와 함께 721선 돌파, 지지받을 때를 주목하라. 이게 바로 싹쓸이 기법 중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예. K사인을 비롯해서 이런 보안 관련주에 대한 강세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폐, 이거는 이제 민간 주도화의 화폐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지 않을 확률이 많다. 미국의 주도하에 국가 주도하에 움직이는 달러 기반의 전자화폐가 앞으로 나온다고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어차피 나오긴 나와야 돼요.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일된 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 기반의 전자화폐가 나와야 그것이 많이 통용될 것인데 비트코인은 중국이 가장 많은 채굴을 한 상태로서 달러를 대항하기 위한 중국의 어떤 화폐로서의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의 그런 화폐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실제 인정받고 세계로 통용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은 어차피 비트코인이든 전자화폐든 뭐든 간에 필요하다 개념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AP 시스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은 우리가 반도체는 초호황 장세가 지금 연출이 될 것이다. 초호황 맞습니다. 반도체 뭔가 해야 돼요.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라 볼 수 있는 바로 OLED 디스플레이와 반도체형 장비 등을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 관련주이지만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OLED 관련주. 근데 OLED가 이제 노트북, 태블릿 이런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되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올해 OLED 노트북 패런 출하량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 합니다. 그래서 OLED 수요가 급격하게 늘 수 있는 분야라는 점 성장 분야가 될 수 있고요. OLED 노트북 시장의 확대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LED에 대한 OLED에는 가동률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제 직결되는 건데 바로 동사가 AP 시스템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고객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월봉에서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신규 상장 이래로 신저가를 마냥 내려가다가 결국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달 사기만 하면 된다. 이번 달은 계속 사기만 하면 된다는 개념에서 현 시점에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서 지난달에 저가를 붕괴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점진적인 상승을 노리는 전략으로 편안하게 저가 매수 관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종목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말씀 하시죠. 네, 금일 저녁 9시에 MTNW에 들으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노란 톡이죠. 샵 0988 공명으로 이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참여 코드 7777 누르시게 되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꼭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수 상승세 좀 전망을 좀 해드린 것 같은데요. 적중했습니다. 그만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네, 노란톡 참여 방법 샵 0988 강남 교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저녁에 22시에 공개 방송, 항상 또 장이 끝나고 나면 3시 반에 공개 방송을 MTNW에서 하니까요. 거기 꼭 공개 방송 오시면은 미친 꿈의 차트에 상승 시점 포착된 종목 오늘 무료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에 또 내일도 공개 방송을 또 출하니까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